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라디오 뉴스K입니다. 육사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혼전 양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틀간의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오늘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안대희 총리 후보자의 갑작스러운 낙마 소식이 전해진 어제 이후의 여론의 향배는 선거 전에 공개되지 못합니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시작일과 맞물려 공개된 이날 여론조사의 특징은 대체로 세월호 참사 여파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후보들이 고전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접전지에서 오차범위내 선전하고 있는 향상입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최대 격전지인 서울의 경우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오른 것으로 나왔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와는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선거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의 우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으로 대부분의 조사에서 오차범위 안에 접전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의 강세이긴 하나 인천도 혼전 양상이 뚜렷합니다. 부산, 충북, 강원에서도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최대 관심지가 된 경기도의 경우 부동층의 향배가 주목됩니다. 윤희용 민정치 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이 CBS 라디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예, 남경필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제 우세한 흐름이었는데 김진표 후보가 상당히 이제 격차를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8% 정도의 부동층이 있습니다. 다른 조사 결과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것들도 있는데요. 예. 보수 정당의 개혁 성향 후보, 또 진보 정당의 중도 성향 후보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이 두 사람에게서 좀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후보자 선택을 상당히 고민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경기 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서울 같은 경우는 분명한 차이가 나는데요. 예, 후보에 있어서 정책 성향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어쨌든 부동층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 그래서 지금 이거 따지고 보면은 오차 범위 내인 거죠. 경기도. 그렇습니다. 경기도. 예, 그렇습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정몽준, 박원순 두 후보가 이른바 농약급식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잔류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을 학교 급식 재료로 쓰이도록 서울시가 방치했느냐 안 했느냐였습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시장 재임 기간 동안 학교 급식 재료에 농약이 검출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SBS 라디오와 인터뷰한 정몽준 후보의 말입니다. 지금 농약급식 이야기를 먼저 하셨으니까요. 네. 바로 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싼 돈 내고 농약 먹인 셈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네네. 어제 박원순 후보 캠프에서 잔류 농약 검출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해명을 박원순 후보의 무슨 대변인이란 분이 감사 보고서에 보니까 각주에 있는 걸 뒤늦게 알았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죠. 예.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감사 결과 보고서에 각주로 표기돼 있어서 보지 못했다. 이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사실이 아닌데요. 예. 그래서 박 후보는 모르고 자기네들도 뒤늦게 알았다 그러는데요. 예. 이제 토론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슬그머니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보고서가 한 260페이지 되는 보고서고요. 예. 그리고 각주가 아니고 본문에도 한 대여섯 군데 크게 나와요. 네, 그래서 본문에도 누구든지 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다 쉽게 읽을 수 있고 분명하건데 그걸 본인이 사과를 하지 않고 대변인 시켜서 각주는 하면서 하는 것도 당당하지 못하고요. 저는 박원순 후보가 본인이 우리 학부모들에게 분명히 사과해야 할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사과라면 사과고요. 사죄라면 사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죠. 예.
이에 대해서 새정치연합 박원순 후보는 감사원 감사의 원본과 시에 통보된 내용과는 상당히 다르다면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에 적합 판정을 받은 식재료만 학교에 공급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역시 SBS에서 밝힌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정몽준 후보는 자꾸만 본문에도 두세 번이나 나와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데요.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에 나와 있는 것이 예. 아니 저희들한테 통보한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서울시가 뭔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그걸 지적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에 실수가 있었다는 건가요? 말씀은? 아니 실수가 아니라 예. 저희들한테 이 통보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예. 또 무슨 처분을 요구한 적도 없고 어떤 누구를 뭐 이렇게 무슨 징계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요, 요거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잔류 농약이 검출된 농작물이 급식 재료로 사용이 된 건가요, 아닌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원문에는 그러니까 감사원이 인터넷으로 그것도 뭐 저희들이 사실 그걸 잘 몰랐는데 거기에 올라간 것에 따르면 분명히 각 주에는 잔류량을 초과한 것이 두 건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라면 또 중요한 것이라면 또 서울시가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저희들 통보서에 보내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그게 저희들 통보서에는 그 내용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건 뭐 감사원이 예컨대 미량이라든지 위반 정도가 약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유는 저희들도 잘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이 다시 당선이 되면요,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더 체크를 해가지고 어찌됐든 부모님들의 그런 불안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도록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네. 정몽준 후보 측에서 박 후보님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죠. 예. 감사원 이것을 사실 이 감사도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예. 하도 정치적으로 이걸 갖고 논란이 많아서 그래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것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체 그게 없는데 뭘 어떻게 사과하라는 겁니까? 네. 그러면서 박 후보 측은 검찰의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 압수수색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박원순 죽이기에 나섰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가 국정운영 변화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김한길 대표는 안대희 총리 후보가 또 한 번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 실장이 안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김기춘 실장을 김기춘 대원군으로 부르며 성역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광원 대변인입니다. 총리 내정자가 청문회 전에 사퇴한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의 눈에서 볼 때 당연한 일입니다. 대통령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더러 바뀌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려면 김기춘 비서실장을 바꿔야 합니다. 차기 총리와 내각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국민 통합에 기여하고 국민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인물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인선하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를 전형적인 구태정치라며 김기춘 실장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인척쇄신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평화방송 인터뷰 내용입니다. 새로운 국무총리 이제 인선과 함께 또 전반적인 청와대 인적 쇄신도 지금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사실상 참모진 전원 교체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청와대 인적 쇄신의 어떤 폭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견해신가요? 지금의 어려운 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쇄신의 의지를 국민들 앞에 분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전면 개편이 저는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면 개편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좀 포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세월호 전국의 이 엄정한 우리 국민들의 네. 지금 이 시선에서 저는 어느 누구도 네. 정부나 청와대 인사 개편 인적 쇄신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정말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시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침체된 이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네. 업참마속의 심정으로 전면적이고 철저한 인적 쇄신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11년 수정구 국회의원 재임 당시 해양경찰과 언딘과의 유착관계에 빌미가 됐던 순환구호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중 한 명인 신영수 새누리당 성남시장 후보가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새정치연합 성남시장 후보가 추궁하자 세월호 참사는 국민이 반성할 일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간 이재명 후보로부터 부실한 순환구호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폐기시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구조체계 허점을 만들게 한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라고 맹비난당한 신영수 후보는 어제 방송 토론회에서 세월호 참사는 법보다 구조 문제며 이를 계기로 국민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법 자체에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인적인 법률을 공동 발의한 책임 이런 걸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반성해서 이 계기로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새로운 계기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경찰이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망자 전원의 시신을 부검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늘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사망자 21명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경찰은 부검을 통해 질식 외 다른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환자들에게 신경안정제를 과다 투입하고 손을 묶은 흔적도 있다는 일부 유족 측의 주장을 확인하는데도 부검 결과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을 선언한 글을 올린 교사 43명에 대한 정부 징계 방침 철회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실명글이 또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김진영 씨 등 교사 80명은 어제 자신의 이름을 연서하며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김 씨 등은 이 글에서 교사 43명의 선언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단 한 명의 소중한 목숨도 구하지 못한 정부가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징계 절차에는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법률 자문을 통해 이들 80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겠지만은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남부와 경북 북동 산간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한낮에는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31도 등 대부분 지방에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더위의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4.8도입니다. 라디오 뉴스K를 마칩니다. 이상으로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라디오